안녕하세요 라자드 MD 스핑입니다. MD 내공입니다. 내공님, 네. 중국 4대 요리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는지 아시나요? 짜장면, 짬뽕, 탕수육, 군만두. 요리왕 비룡을 제대로 안 보셨군요. 봤긴 봤는데 떠오르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 옷 미미. 네.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북경 요리, 광동 요리, 사천 요리, 상해 요리, 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좀 몸풀기 시간이고요. 네, 이제 소개드릴 이어폰 4개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피오의 4대 이어폰 뭔지 아시나요? 이건 알고 있습니다. 피오에 숫자 5가 들어간 모델이 4가지가 있어요. PH5, PH5S, EM5, 그다음에 FD5 이렇게 4종류가 있습니다. 네, 맞췄습니다. 네. 뭐 안 주나요? 네. 최근에 그 차이파이 브랜드 이어폰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해요. 리저너블한 가격, 그리고 좀 사운드 퀄리티가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예전보다 타이파이 이어폰들이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오늘 소개드릴 이제 브랜드는 피오라는 브랜드인데요. 이 피오라는 브랜드는 아스테렌컨 AK100이라는 DAP가 출시됐을 때부터 같이 DAP를 동시에 출시했을 정도로 오랜 공력을 선보였던 브랜드인데요. 제가 음향기기 처음 관심 있을 때부터 이 피오 브랜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생 브랜드라고 보기에는 중국 브랜드 중에 제일 오래된 것 같은데요. 이 피오라는 브랜드는 이어폰, 앰프, 블루투스 모듈까지 있고요. 뭐 더 나가서 데스크파이 제품들까지 취급하는 음향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취급하는 중국 브랜드가 크게 2가지가 있었거든요. AUN이라는 브랜드랑 퀘스텔이라는 브랜드였어요. 근데 이 두 브랜드는 앰프류가 이제 인기를 끌었던 거고 사실 리시버가 주인공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피오라는 브랜드는 다양한 라인업도 갖추고 있고 최근에 이어폰 라인업도 엄청 많이 출시하면서 이렇게 좀 공력을 계속 선보이고 있는 브랜드라고 해요. 중국 브랜드가 음향기기 되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뭐 차이파이라고 되게 간편하게 부르기도 하는데 다른 브랜드도 규모가 다 크겠지만 꾸준하게 제품을 출시하고 인기를 얻고 좋은 평가를 얻고 이런 브랜드가 사실 없기 때문에 피오라는 브랜드가 그런 차이파이의 수장이라고 부를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 피오라는 브랜드 중에서도 이제 오늘 소개드릴 제품군은 이제 이어폰인데요. 이제 모델명이 이제 앞에 이제 영어 스펠링이 있고 뒤에 이제 넘버링이 있단 말이에요. 넘버링이 이제 13579라고 해가지고 이제 엔트리부터 플래그십까지 이렇게 넘버링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오늘 소개드릴 모델은 중간에 속해 있는 5가 붙은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위치상으로는 5라는 게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지만 이 피오라는 브랜드가 약간 타깃하고 있는 게 입문형, 그러니까 가성비 라인업에 좀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5라는 게 중간이지만 실제로는 약간 프리미엄 제품군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1하고 3은 조금 이제 엔트리급 진짜 가성비 라인이고 5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오에서 선보이는 약간 고급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20만 원에서 30만 원대 가격군에 속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류하고 있는 프리미엄 이어폰 제품 금액이 100만 원 초과부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피오 브랜드는 한 20, 30만 원부터 프리미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오의 본격적인 모델을 한 모델씩 다루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할까 해보는데요. 가장 먼저 FH5는 1DD 3B의 이어폰으로 이제 밀폐형 인이어고요. 그 다음은 FH5S 2DD 2BA라는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세미 오픈형 타입의 인이어예요. FD5는 1DD 세미 오픈형 이어폰이고요. 마지막으로 EM5는 1DD 오픈형 이어폰입니다. 피오의 5 시리즈는 금액이 20만 원대이지만 피오 전체적으로 제품을 보면 패키지를 봤을 때도 그렇고 착용감이라든지 뭐 재질이라든지 들었을 때 소리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성의가 되게 있다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게다가 저희가 최근에 리뷰한 게 제나이저 i900이라는 이어폰이었었잖아요. 그 제품이 이제 2.5mm, 3.5mm, 4.4mm 케이블을 3종이나 지원했어서 어떤 DAP 연결해도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칭찬했었는데 어쨌든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이 피오 제품들은 20만 원대이지만 어쨌든 플러그 부분을 바꿔서 2.5, 3.5, 4.4 이렇게 변경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저는 되게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낮은 금액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이 이상의 금액을 가진 제품들은 조금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어쨌든 구성품이라든지 뭐 이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5 시리즈였습니다. 피오 같은 경우에는 이어폰 말고 DAP도 생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DAP들이 모두 2.5, 3.5, 4.4를 갖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러면 한 모델씩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소개드릴 모델은 FH5 피오의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FH 앞글자를 따서 만든
이제 모델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선보인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은 그 플러그가 변환이 안 됩니다. 3.5로만 제공이 됩니다. 이제 피오가 옛날부터 선보였다 그랬지만 인기를 끌었던 또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FH5가 이제 본격적으로 얼굴 알리기를 시작한 모델이 아닐까 싶어요. 탄력을 받은 시기. 그만큼 FH5는 인기를 많이 끌었었고,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도 저는 가장 호감 있는 모델이에요. 예전에 나왔지만 티타늄과 블랙 두 가지 컬러가 있고, 플레이트 문양이 엑스맨에서 로건이 달기를 탁 그어놓은 듯한 물결무늬 플레이트를 갖고 있는데, 이게 세련되고 유닛도 되게 알루미늄 하우징 같은 느낌을 주는데, 만져보면 되게 만듦새가 탄탄하고 고급진 느낌을 줘요. 상세 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스포츠카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얼핏 보면 그런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츠카 뒤쪽에 보면은 약간 그 바람의 영향을 덜 받도록 만들어진 그런 구조가 있잖아요.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합니다. 사운드를 좀 설명해 보자면, 유닛 만들어 보면 대충 이런 느낌의 사운드가 나올 것 같다라는 이어폰이 종종 있어요. FH5는 기본적으로 되게 탄탄하고요, 기본기가 뛰어나고 밸런스가 좋고 명료하고 베이직한 소리를 들려주는 이어폰입니다. 3BA지만 이제 그 DD가 울림을 주는 게 약간 감동적인 느낌보다는 약간 탄력을 주면서 좀 신나는 느낌의 DD 느낌을 좀 선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시중에 많은 하이브리드 이어폰이 있지만 모금적으로 그 하이브리드 이어폰은 이렇게 좀 만들어야 해라고 가이드를 줄 수 있을 만한 제품이 FH5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FH5의 윗 모델은 FH7도 저희가 들어봤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생각보다 저역이 좀 많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는 5 모델이 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소개드릴 모델은 이제 가장 최근에 선보인 모델인데요. FH5랑 되게 닮은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FH5S라는 이어폰입니다. 네, 구조가 되게 특이한데 2DD, 2BA 이어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있었나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2DD, 3DD 들어간 이어폰들이 있는데 사실 흔치는 않아요. 그래서 특이한 구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S라고 하는 게 아이폰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약간 개선된 모델이잖아요. FH5 모델의 약간 개선판 뭐 이런 버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기본적으로 생긴 거가 비슷합니다. 컬러만 조금 다른 것 같고 아까 얘기한 그 스포츠카를 연상케 하는 그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돼 있어요. 이어폰 구조로는 특이하게 2년대도 세미 오픈 타입이에요. 저는 사실 이런 구조를 잘 보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보통 헤드폰에서도 흔치 않은 세미 오픈 타입인데 이어폰에 이제 이런 타입이 좀 적용됐다는 게 좀 신기했었어요. 스픽님이 이 넷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FH5라고 하셨는데 저는 FH5S가 넷 중에서 좋게 평가하는 모델이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세미 오픈 구조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음이 점점 멀어진다든지 큰 음에서 점점 작아져서 없어진다. 공간이 막혀 있으면 그게 좀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FH5S처럼 세미 오픈형으로 돼 있으면 그런 게 되게 자연스럽게 표현이 돼요. 기존의 FH5에서 이건 좀 아쉽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완벽하게 좀 개선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상도도 높아졌고 금액은 별 차이가 없고 한 단계 더 진화했다 이런 느낌이 받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러운 모델이 저는 이제 FH5S 모델이었습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약간 매제 라이펜타라는 이어폰이 있어요. 근데 2년대 사실 덕트를 좀 잘 디자인해가지고 특유의 공기반 소리반 같은 사운드를 내주는데 FH5도 약간 비슷한 느낌의 뉘앙스를 받았어요. 이번 FH5S가 그 라이펜타 약간 하위 버전으로 좀 추천해줘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또 FH5S에서 인상적으로 느꼈던 점은 제품 들을 때 기본적으로 이거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중고음의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저음은 이쪽 아래쪽에 좀 위치를 해야 하고 중음은 이쪽, 고음은 이쪽 위에서 나와서 전체적으로 좀 그 피라미드 형태로 안정감 있는 구조가 나와야 좀 기본이 됐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듣기에 FH5의 저음은 조금 높았어요. 그래서 중음과의 그 위치가 약간은 붙어 있다고 해야 되나? 조금 무게중심이 불안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FH5S에서는 저음이 확실히 밑으로 쭉 내려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감 있는 뭐 제가 듣기에는 해상력이라든지 저중고음의 안정감이라든지 밸런스라든지 음의 여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고급진 느낌이라서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개선이 됐기 때문에 FH5는 곧 단종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FH5에서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저음과 고음을 온오프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스위치를 적용한 비슷한 메커니즘의 이제 이어폰들이 몇몇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스위치를 킨 상태를 또 범주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사운드 튜닝을 좀 슴슴하게 하는 편이에요. 담백하고 약간 살짝 힘이 빠진? 내공님이 말한 그 약간 저역의 위치가 밑으로 내려갔다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스위치를 키게 되면 이게 올라가면서 에너지를 밀어 올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약간 슴슴하고 담백하고 베이직한 느낌을 주고 여기에 스위치를 온 했을 경우에는 액티브한 느낌을 좀 전해주는 것 같아요. PO 제품들이 전반적으로 들으면 약간 소리가 약간 공격적이다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FH5S가 유일하게 스위치를 껐을 때는 약간 말씀하신 대로 담백하고 얌전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위치를 하면 확 변합니다. PO의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소리를 맞춰가는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소개드릴 모델은 PO의 1DD 세미 오픈 타입 이어폰 FD5라는 이어폰입니다. 12mm 진동판을 사용해가지고 좀 큰 편이고요. 테슬라 기술이 들어가서 강력한 자력으로 밀어붙이는 힘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구조가 싱글 다이나믹 드라이버잖아요. 네. 아무래도 하이브리드라는 게 구조가 욕심이 좀 있는 거잖아요. 고음도 잘 하고 싶고 저음도 잘 하고 싶고 난 다 잘하고 싶어 이런 건데, 음악의 일체감이라든지 그 한 방에 몰아치는 그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싱글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더 유리한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리는 음의 뉘앙스는 비슷하지만 그 일체감이라든지 역동성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강점이 있는 게 FD5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다이나믹하고 아우라 넘치는 사운드를 들려주는데요. 보통 이런 이어폰은 볼륨을 올릴수록 진가를 발휘해요. 그렇죠. 볼륨을 계속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앰프바를 또 받아가지고 이제 그 밀어준 힘이 강할수록 더 넘치는 아우라를 전해주는데 이게 하이브리드 이어폰과 또 차별화된 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앰프바를 좀 잘 받잖아요. 그러니까 BA보다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DD랑 BA가 감당하는 영역이 5대5라고 봤을 때는 앰프바를 받는 게 50%밖에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제 1DD 같은 경우에는 100%를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앰프를 연결했을 때의 그런 느낌이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는 편이에요. 사운드는 엄청 마초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죠. 잘 어울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대우라고 좀 대우 이어폰이라고 별명을 붙여주고 있는데 되게 정겨운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이어폰은 요새 근래 보기 힘든 오픈형 이어폰입니다. 네, EM5는 14.2mm 베릴륨 코팅 드라이버가 사용된 1DD 이어폰이고요. 디자인이 되게 특이해요. 에일리언 같은 느낌도 살짝 있는. 괴수 영화에 잘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약간 혈관? 근육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형상화한 그런 디자인인 것 같은데, 여러모로 이 제품이 놀란 게 일단 생긴 것도 상당히 놀라웠지만 재질이 20만 원대 제품 치고는 조금 너무 저렴해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오픈형 이어폰이 이제 사실 음질이 좋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죠. 다 새니까요. 네, 그래서 요즘 좀 사양되고 있고 인이어로 많이 제작되고 있는데 오픈형 음질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해가지고 만든 이어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어폰들과 비교했을 때 플라스틱이 많이 사용된 좀 느낌이 좀 있어서 좀 아쉬운 느낌이 있었거든요. 맨 처음에 봤었을 때. 케이블도 나름 그래도 좀 신경을 쓴 것 같고요. 터미네이션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PO가 예전에 들려줬던 세 가지 사운드와는 좀 다른 맥락의 사운드 결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약간 따뜻한 느낌을 갖고 있고, 이전에는 쫄망쫄망하고 약간 직선적인 소리를 들려줬는데 이번엔 좀 분위기를 좀 조성하는 느낌의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픈형 이어폰이라고 하면 뗄 수 없는 게 이어폰 솜이에요. 보통 이어폰 솜이 없으면 귀에서 많이 흘러내리거든요. EM5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를 보면은 세 가지 이어솜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두꺼운 솜, 일반적인 레퍼런스 솜, 그리고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보험 강조형 솜이 있는데 피오가 생각보다 이런 점을 신경 썼다는 게 되게 센시티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픈형 이어폰이 많지는 않지만 종종 나오는 제품들 보면은 대부분 이제 공지에다가 막 구겨가지고 주거든요. 하지만 이 PO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스에다가 안 구겨지게 이런 것도 신경 쓴 것도 상당히 저는 인상적이었고요. 전 들었을 때 기존의 PO에서 들려주던 소리와 너무나 반대되는 하이파이 브랜드의 약간 특수성이라고 보는 게 성능에 조금 치중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단 말이에요. PO도 크게 다르진 않았었어요. 해상력이 뛰어나다, 저음이 잘 들린다, 막 고음이 시원하다, 막 이런 식으로 소리를 들려주는 거에 조금 중점을 뒀다고 하면 EM5 딱 들었을 때 소리보다는 분위기랑 뉘앙스에 좀 몰빵한 듯한 소리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놀랐어요. 이 제품이 비슷한 금액대잖아요. 비슷한 제품에 비해서 해상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뭔가 좀 답답하고 좀 막이 낀 것 같고, 성능으로만 보면 가히 좋은 평가를 내기 어렵지만 PO가 이때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음악성이 눈을 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제품은 적극적으로 취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그런 이어폰이었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오픈형 몇몇 없지만 퍼포먼스성이 좀 강조됐었어요.
분위기보다는 사실 이 모델을 맨 처음 듣기 전에는 개인적으로 좀 비트 있는 사운드의 음악을 좀 좋아해가지고 그런 느낌을 기대하고 딱 들었는데 생각보다 좀 말캉말캉하고 뭉실뭉실한 소리를 들려줘가지고 맨 처음 인상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렇게 오래 들어보니까 아, 피오가 이런 사운드도 내줄 줄 아는구나 라고 어필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좀 그 음악 되게 좋아하시는 그런 카페에 가면요, 벽 하나가 아예 스피커인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 몸이 들어갈 만한 그런 사이즈의 스피커들이 있는데 배짱형 플로어 스탠딩 스피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스피커들이 굉장히 소리가 암울하고 어둡고 묵직하고 이런 소리가 나요. 근데 EM5는 이런 스피커의 그런 뉘앙스를 최대한 연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독특한 모델이에요. 생긴 것부터. 네. 그래서 장르는 좀 가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클래식이나 올드 재즈, 뭐 팝 같은 경우에 음악에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드한 음악에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fun형이라는 게 이제 거의 사실 멸종이라서 fun형 이어폰 자체가 좀 올드하잖아요. 컨셉을 그렇게 좀 맞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러면 이제 5 시리즈 모델을 하나씩 다 언급해봤으니까 정리를 슬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차이파이 이어폰이 유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뭐 저렴해서 구했든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구했든 소장하는 리스트 중에 한 모델은 그래도 중국 제품이 하나 껴있을 확률이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는 피오라는 브랜드가 들려주는 사운드가 가장 모범적이고 기본에 충실한 사운드를 들려준다고 생각해요. 피오가 이제 개성이나 이런 아이덴티티, 위트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위트 있는 면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피오가 기본기가 매우 튼실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런 점을 보충한다면은 좀 더 대성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브랜드들이 대부분 소리의 울림을 활용한다기보다는 직선적으로 꽂아 넣는 듯한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고가로 올라가면은 중국 브랜드들이 힘을 못 쓰는 건 울림을 통한 그런 감성적인 전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걸 가장 먼저 깨달을 만한 브랜드가 피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EM5에서 그런 실마리를 저는 발견을 했어요. 음악성이 뛰어날 수 있겠다, 그런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뭐 더 기대가 되는 브랜드입니다. 피오가 그간 걸어왔던 길을 보면 안정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왔었어요. 과거를 보면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피오의 미래에는 밝다, 전망도 밝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차이파이의 수장으로서 그 모범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기를 바란다 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피오의 5가 들어간 판타스틱 4 모델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